우리의 직장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막 출근해서 커피 한 모금 딱 마시려는데 사내 메신저가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아,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최고 경영자가 직접 당신을 호출한 겁니다. 그러더니 당장 내일 아침까지 당신 부서 예산으로는 택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신제품 기획안을 내놓으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와, 내일 아침까지요? 네, 심지어 그 CEO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숨은 의도까지 당신이 알아서 완벽하게 맞춰오라는 거예요. 만약 못 해내면 당신 팀 전체를 당장 해고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자, 이런 압도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당신은 제일 먼저 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뇌에서 경고음이 막 울리면서 즉각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할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 있잖아요. 아,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그거요? 맞아요. 당장 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기획서를 억지로 짜내보려고 하던가 아니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구인구직 사이트 열고 이력서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죠. 저라도 당장 링크드인 프로필부터 수정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빨리 해결하거나 아니면 회피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니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요. 방금 제가 막 지어낸 것 같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 실리콘밸리 어느 악덕 CEO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수천 년 전 고대 바벨론의 실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가 2026년 3월 15일에 AKPC 살럼 청년부에서 전해진 아주 흥미로운 강연 내용이거든요. 네, 성경의 다니엘 2장이라는 텍스트를 다루고 있죠. 네네, 그 강연자가 이 수천 년 전 고대 이야기를 현대인들의 뼈를 때리는 위기 관리랑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전달하더라고요. 진짜 듣다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드는 건데요.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수많은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 그저 상황만 모면하는 트러블 슈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판을 뒤집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 고대 문헌을 단순한 종교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로 접근한 게 이 자료의 진짜 가치거든요. 자, 그럼 그 살벌했던 바벨론의 궁전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당시 세계관으로는 말 그대로 신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였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절대 권력자니까요. 근데 이 왕이 극심한 불면증이랑 악몽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네, 강연 자료를 보면 당시 왕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편집증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였다고 분석해요. 왕이 제국의 모든 엘리트 고문관들, 그 지혜자들을 싹 다 불러 모아놓고는 역사상 유례 없는 폭군적인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그 미친 짓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절대 안 알려주면서요. 와, 진짜 갑질 중에 최고봉이네요. 심지어 못 맞추면 몸을 토막내고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물리적인 학살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한테 아무 데이터도 안 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기획안 내일까지 가져와.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당연히 그 똑똑하다는 바벨론 지혜자들도 멘붕에 빠지죠. 그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고 항변하다가 결국 전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인 청년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그 처형 대상자 명단에 있었을 텐데 여기서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대응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네, 패닉에 빠지거나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 않았죠. 강연자는 여기서 텍스트의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사형 집행인한테 먼저 찾아가요. 아니, 사형 집행인한테 간다고요? 네, 가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상황의 맥락을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하고요.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근데 당장 내 목을 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건다는 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겉보기엔 정말 무모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팍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고도의 인지적 개입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뇌의 이성적 판단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 아, 다니엘 혼자 이성을 차린 거네요. 그렇죠. 다니엘 혼자 이성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강연 자료는 이것을 슬기로운 언어의 힘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분노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 같이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차분하게 질문을 던진 거죠. 상황을 객관화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벌어낸 겁니다. 와, 맹수가 달려들 때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눈을 맞추고 걸음을 딱 멈춰서 맹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하루라는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을 벌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사형 집행을 하루 미뤘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은 그 24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당장 혼자 사무실 문 꽉 걸어 잠그고 화이트보드에 온갖 경우의 수 다 그려가면서 진짜 밤새도록 기획서 썼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강연 자료가 첫 번째 핵심 시그널, 그 빨간 깃발 마커를 아주 강렬하게 딱 띄웁니다. 오, 첫 번째 빨간 깃발이 뭔가요? 강연자가 자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정표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커뮤니티와 씨름하라 이겁니다. 커뮤니티랑 씨름하라고요? 네, 다니엘은 시간을 벌자마자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 모읍니다.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을 아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하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걔가 여기서 청취자 당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좀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단두대에 올라가게 생겼는데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그니까 만약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이사회가 당신 내일까지 해결책 못 내면 해고야 이렇게 통보했는데 네, 집에 가서 동료들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이잖아요. 너무 수동적이고 운명에 맡기는 대처 아닙니까? 당장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죠. 맞아요. 현대의 성과주의적인 잣대로 딱 보면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강연문은 이 행동이 결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고 깊이 있게 논증합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오히려 벌어진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주도권 쟁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강연자는 이 대목에서 다가오는 청년부의 봄 수련회를 아주 절묘한 메타포로 끌어옵니다. 수련회요? 수련회란 위기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수련회라는 공간이 단지 좋은 프로그램을 구경하고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 그 에고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란 바로 그 자기 자아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자아와의 씨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우리 안의 자아는 막 소리칩니다. 내가 똑똑해야 해. 내가 이 문제를 총재하고 해결해서 내 능력을 당장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요. 맞아요. 내가 해결사라는 걸 보여줘야죠. 하지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 오만한 자아를 꺾어버린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미친 왕의 마음을 절대 읽을 수 없다.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걸 선언한 거죠. 아, 즉,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는 영웅주의의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신앙적 심리적인 베이스캠프로 물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다네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내 머릿속 그 좁은 메아리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한 거군요. 자, 청취자 당신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당신도 매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나 상사의 무리한 요구,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근데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직면해야 해. 이러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 멘토들한테 당신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고립만큼 치명적인 독은 없으니까요. 정말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렇게 커뮤니티와 연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연 자료를 보면 다니엘이 친구들과 연대하며 씨름했던 바로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 즉 왕의 꿈에 얽힌 비밀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대박! 드디어 완벽한 해답을 손에 쥔 거네요. 목숨을 건 동아줄을 딱 잡은 겁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정답을 아는 거랑 며칠 동안 잠도 못 자서 막 편집진의 극에 달한 독재자 앞에서 그 정답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잖아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기업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술 개발팀이 아무리 막 혁신적인 코드를 짜내도 그걸 이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칭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 사활이 결정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이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왕 앞에 서는 순간 강연 잔료는 두 번째 핵심 시그널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냅니다. 두 번째 핵심 시그널,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전략이 아닌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정직이요. 네. 아니, 당장 내일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편집증 환자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치밀한 생존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왕 앞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딱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폐하, 바벨론의 그 수많은 엘리트 꼰대들이 못 해낸 걸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며칠 밤에 세워서 폐하의 심리를 프로파일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엄청난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레포터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 실력을 최대한 영웅적으로 포장해서 차기 총리 자리라도 딜을 해보려고 했을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숨 쉬듯이 배우는 전형적인 자기 피해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프레젠테이션은 그 모든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는 세계 제1의 제국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해요. 임금님이 물으신 이 비밀은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요. 와... 더 나아가서 강연문은 30절을 그 핵심 근거로 파고드는데요. 다니엘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왕에게 이 뜻을 알게 하시려고 신이 나를 단순한 스피커로 썼을 뿐이라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철저하게 0%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소름 돋게 위험한 배팅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처형당할 뻔했는데 살았다고 안도하기는커녕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들이 믿는 그 바벨론 신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고 정면으로 선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대단히 치명적인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당시 바벨론의 왕은 단순한 정치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바벨론 신들을 대리하는 존재거든요. 종교적인 권위까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식민지에서 끌려온 새파란 포로 청년이 바벨론의 시스템과 신들은 무능하고 내가 믿는 타국의 신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칫하면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 엄청난 발언이었어요. 그럼 대체 왜 그런 자살행위 같은 짓을 한 걸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내 공로로 포장하면 둘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왜 전략보다 정직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에는 늘 왕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간신배들, 즉 예스맨들만 득실거렸어요. 윗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요? 네, 왕의 극심한 편집증은 사실 바로 그 거짓된 시스템에 대한 혐오와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간신배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투명함을 보여준 겁니다. 투명함이요? 왕의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이 얻어낸 그 엄청난 알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딜을 시도하지도 않아요. 오직 진실만을 브리핑하는 도구로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와, 진짜 철저하게 정직했네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완벽한 정직함, 사리사욕에 단 1%도 섞이지 않은 이 투명함이 왕의 그 뿌리 깊은 불신과 편집증을 단숨에 무장해제시켜버린 겁니다. 미쳤네요, 진짜.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편집증이라는 그 근본적인 병을 어떤 화려한 화술이나 속임수로 푼 게 아니라 절대적인 투명성이라는 어떤 패턴 파괴로 치유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패턴 파괴라는 말이 딱 맞네요. 팅존을 위한 얄팍한 전략 대신에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가치를 택했을 때 오히려 상상도 못한 신뢰를 얻게 된다. 와, 이거 정말 현대 직장인들이 뼈에 새겨야 할 통찰입니다. 자, 그럼 그 숨막히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대성공이었겠죠? 대성공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뒤집혀버렸죠. 시스템이 뒤집혔다고요? 네, 강연 자료의 46절과 48절을 분석한 부분을 보면 그 오만하고 잔혹했던 제국의 왕이 옥저에서 직접 내려와서 새파란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이 신하한테 절을 한다고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막 주면서 그를 바벨론 전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이자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사형수에서 하루아침에 제국의 서열 2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와, 이건 뭐 회장님한테 당장 내일 해고당할 뻔했던 말단 인턴이 하루아침에 그룹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완벽한 인생 역전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진짜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막 내가 해냈다, 내가 이 구역의 천재다 이러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그동안 나 무시했던 임원들 명단 쫙 적어서 피해 숙청을 시작하겠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강연 자료를 쭉 보니까 이 완벽한 승리의 정점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다음 행동이 또 한 번 저희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심층 탐구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시그널이 등장하죠. 바로 진심 어린 칭찬과 축복은 동역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입니다. 동역의 선순환이요? 네. 다니엘은 왕이 엄청난 권력과 명예,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막 쏟아붓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아까 그 세 친구들이요? 맞습니다. 그는 49절에서 즉각 왕에게 요구를 해요. 처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과 함께 그 골방에서 씨름하면서 기도로 연대해 주었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조치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목숨 걸고 따낸 전리품인데 그 권력을 홀로 독식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나눴다는 거네요. 네, 이건 단순한 보훈의 차원을 넘어선 훌륭한 조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연자는 이 대목을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은 지치들에게라는 아주 명확한 조직관리 슬로건으로 요약합니다. 아, 칭찬은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의 준비 과정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키죠.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강연자는 무대 위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획, 행정, 찬양, 음식 준비, 차량 운행 등등 그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준비팀원들의 헌신을 일일이 호명합니다. 보통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잊혀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성과나 프로젝트의 성공은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낸 리더 딱 한 명의 탁월함으로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다니엘은 자신이 무대 위에서 박수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무대 밖에서 자신과 함께 불안을 견뎌준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공로를 동료들에게 돌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로 끌어올려줄 때 조직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신뢰의 선순환이 구축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혼자 왕관의 승환,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되지만 그 왕관을 쪼개서 동료들에게 씌워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강력한 팀이 된다. 와, 다니엘은 위기관리의 천재이기도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팀빌더이자 리더잖네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강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꾸며내지 않습니까? 네, 강연자는 서론에서 툭 던져두었던 주제를 결론에서 아주 웅장하게 회수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직업을 짚어주는데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다윗 역시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수를 따르는 직장 생활 중에, 아모스는 농장에서 뽕나무를 기리다가 역사를 바꾸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들 되게 평범한 직업이었네요. 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어떤 막 신비롭고 거룩한 종교적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었죠? 그저 흙먼지 달리는 광야, 피 말리는 페르시아의 관료 사회, 냄새나는 농장. 그러니까 바로 당신과 제가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의 현장에서 묵묵히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그저 모면하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현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죠. 현장을 해석한다. 청취자 당신에게 드리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커리어를 끝장낼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 당신을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재정적 압박이나 조직의 위기가 닥쳐올 때 제발 그저 상황을 무마하는 트러블 슈터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네,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감정의 뇌를 딱 끄고 이성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여유. 혼자 잘난 척 고립되는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투명하게 연대하는 지혜. 그리고 그 얄팍한 전략 대신 정직을 택하는 용기요. 맞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투명한 정직이라는 가치를 택하는 압도적인 용기,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기꺼이 동료들과 나누는 넉넉함, 이 모든 게 모여서 당신의 팍팍한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공감됩니다. 강연 마지막에 인용된 D.L. 무디의 명언이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완벽하게 대변해 줍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 명언이네요. 이 말을 기업의 언어로 한번 바꿔본다면 통제권과 자아를 내려놓고 가치와 공동체에 헌신할 때 내 능력을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성과가 따라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처음 우리가 나누었던 그 끔찍한 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그 막막한 현실, 턱없이 부족한 예상과 꽉 막힌 상사, 당신을 짓누르는 그 수많은 문제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의 이 강연문은요, 그 문제 뒤에 숨겨진 진짜 판을 보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숨막히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가 사실은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장애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 발상의 전환이네요. 오히려 그 끔찍한 상황 자체가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무대라면요? 그깟 알량한 이기적인 생존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정직과 동료를 향한 연대를 보여줄 것인지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길 당신이 발딛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현장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읽고 해석하는 리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당신의 통쾌한 반격을 응원합니다.